지금도 혜택이 놀라운데 더 대단한 일주일이 온다고? 대한민국 특권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효빈이는 춤추는 걸 좋아하는 꿈 많은 소녀입니다. 아, 머리야. 또 머리 아프냐? 학교에서도 그랬었어? 응. 어머, 어떡해? 그냥 쉬었는데. 그래? 연신 머리를 두드리면서도 괜찮다며 웃는 효빈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네. 이유는 알 수 없고? 네. 병원은 가봤어요? 네. 괜찮대? 네. 약은? 약도 거기서 괜찮다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계속 아프고? 할머니는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손녀의 두통이 걱정입니다. 나주시 문편면에 위치한 낡은 시골집. 올해 13살 효빈이는 이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지난 새벽 할아버지에게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찾아오면서 모두 밤새 가슴을 졸였다는데요. 요새 몇 달 지금 숨 안 차고 괜찮았는데. 원래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할아버지. 오늘처럼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효빈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던 터라 안심했던 탓일까요? 갑자기 나빠진 상태에 큰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소리가 저렇게 불편하신 거예요? 폐암이에요. 폐가 이제 폐암이다 보니까 물도 차고 병원에 가면 자주 물도 빼내줘야 되고, 근데 이제 당분간은 물은 안 찼어요. 한 1년 동안은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숨도 안 차고 병원 입원은 달달이 하지만은 숨은 안 찼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119 부른 상태가 안 되었어 6개월간은.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지금 갑자기 저래본 거예요. 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면 가야 되니까요. 호흡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불안하죠. 이제 집에서 잘 때도 이게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몇 번 깨요. 이렇게 반드시 있으면 놀리고 이렇게 옆으로 있으면 좀 안심하고. 아픈 할아버지를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할머니와 효빈이는 마음이 늘 조마조마한데요. 그렇게 긴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유빈아, 그거 할아버지 산소온 거 있지? 그거 줘봐봐. 갔다 와. 할아버지 걱정 안 돼? 네? 할아버지 걱정 안 돼? 할아버지 걱정되는데 항상 있던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 옆에서 보기 좀 마음이 아프겠다. 암투병 내내 자주 있던 일이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효빈이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광주에 있는 병원에 가는 길 내내 할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내쉽니다. 많이 들어있어? 뭘 먹었어? 호흡기를 지금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병원 갈 때까지? 네. 좀 괜찮으면 자기가 빼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병원에 가도 그것부터 해야 돼.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병원에 있으면 좀 안심은 돼도 그래도 걱정은 되죠. 광주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향하는 두 사람.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째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힘드세요? 네. 가슴 같은 게 좀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지금 호흡도 약간 불안하고. 아직까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 이번엔 입원이 길어질 것 같은데 두고 온 손녀와 할머니가 걱정입니다. 원래는 자주로 호흡곤란이나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이런 것들로 좀 수시로 입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갑자기 열이 나셔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거였고, 집에서는 사실 생활하시기가 이제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이 차고 하면은 집에 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고 좀 괜찮아지면 좀 집에 생활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게 된 효빈이. 단잠에 빠져있는 효빈이를 두고 할머니는 홀로 이른 아침밥을 챙깁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인데요. 집이 되게 썰렁하네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해요. 밤에는 이제 둘이 있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지난번에 아버님 병원 가셨는데 네. 좀 어떻게 좀 괜찮나요, 몸은? 지금도 좀 숨이 찼다 안 찼다 좀 오고요. 어쩔 때는 이제 식사도 잘 하시고, 이게 아침 못 먹으면 점심은 좀 먹고, 안 그러면 이제 저녁 못 먹고, 그제도 저녁은 아예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고비도 할아버지가 잘 버텨주길 바랄 뿐입니다. 여빈아, 여빈아, 여빈, 여빈, 인나자, 인나자. 잘 챙겨갖고 가. 문단속 다 하고 해. 전기 코드 빼고. 아직 어린 손녀에겐 할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되는데요. 그럼 딱 끄고 해. 철저히 하고 가. 문단속이랑 같이 하라고. 효빈이에게 문단속을 당부하고 일터에 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쓰러지면서 사실상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아버님 병원비랑 하려면 또 너무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효빈이도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돈 없으니까 못 사주고, 이제 얘가 이제 크다 보니까 뭐 같은 거 많이 사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행평상 못 해주고 있어요. 아버님 병원비도 많이 나와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효빈이한테는 게 이제 해주고 싶어도 우선 할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못 해주고 있어요. 이게 걸리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할머니입니다. 그 시각 효빈이도 학교에 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아픈 몸으로도 매일 아침 효빈이의 등교를 챙겨주시던 할아버지 생각이 더 간절한데요. 할아버지 병원에 가셨잖아.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암이 그때 어렸을 때니까 암이면은 무조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세상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잘 견뎌와줘서 할아버지한테 감사하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효빈이에게 할아버지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존재. 여보세요. 뭐해? TV 봐? 안 본 지 일주일 됐잖아. 엄마 맨날 2주에 한 번씩 온다면서 막 3주에 한 번씩 오고 막 그랬잖아. 그랬거든. 큰일들을 겪으면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도 이럴 땐 영락 없는 사춘기 여학생입니다. 방금 누구 전화였어요? 엄마요. 언제부터 그럼 할머니랑 같이 사신 거야? 6살인가 7살인가 그때부터. 아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생계를 위해 항상 바쁜 엄마. 오늘도 효빈이는 그리운 마음을 꾹꾹 눌러봅니다. 교통편이 많지 않은 시골. 효빈이는 학교에서 통학교통비를 지원받아 동네 학생들과 택시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밝고 웃음이 많았던 효빈이는 1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부쩍 말수가 줄었다는데요. 효빈이 어떤 친구인가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1학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밝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뭐 이제 집안에 그런 일도 있고 해놔서 그런가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적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에. 감사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의젓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란 효빈이. 집에서나 학교에서 지금껏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는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효빈이는 매우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소인수 학급이긴 하지만 효빈이가 이제 반장을 현재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빈이는 또 봉사 정신이 또 다른 학생들보다 아주 투철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려운 역할을 성실하게 잘 해줘가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학생입니다. 모든 일에 열정이 넘치는 효빈인데요. 그런데 최근 효빈이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머리 아픈 것은 계속 아프고요. 네. 선생님 생각은 좀 뇌 쪽으로 정밀 검사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한테도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할 테니까 그거 한번.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월요일은 좀 괜찮은데 꼭 목요일에만 눈이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두통 때문에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하는 효빈이가 걱정된 선생님의 권유로 병원 진료도 받아봤지만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두통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효빈이가 갑자기 그 두통 증상이 많아서 조금 이제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좀 잦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그것은 효빈이가 이제 눈도 조금 침침하다고 막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엄마 따라서 병원도 몇 번 가고 검사도 받아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큰 병원 가서 진료를 좀 받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효빈이가 수업을 받는 동안 할머니는 바로 옆 초등학교에서 청소 업무로 분주합니다. 학교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받는 월급 140여만 원이 세 식구의 유일한 수입인데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달에는 200만 원 가량의 병원비까지 발생해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여기 학교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네. 힘드시겠다. 힘차요. 하루 종일? 아니요, 2시 반까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어떡해요. 힘들어도 참고 해야죠. 생업의 병간호에 살림까지 지칠 법도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할머니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효빈이하고 효빈이 할머니가 학교 생활이나 일을 하실 때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동생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효빈이가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아는 동생이 커피 한잔 하자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엄청 잘 챙겨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할란가? 조금 먹어야지라. 아줌마 차 안 저게 물 한잔 하소. 밥 먹었어? 밥은 진짜 먹어버려야지. 앉아. 너도 학교 가고?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고 하소연할 때조차 없는 할머니.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고마운 이웃사촌이 있어 다행입니다. 오이 병원에 갈 때 좀 갖고 가든 하소. 안 먹어? 할머니와는 친자매 같은 사이라는데요. 어려운 형편에도 늘 주위 사람들을 챙기며 열심히 살아가는 할머니가 대단하면서도 지켜보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오늘 아침 했으니까 만나게 목소리. 주위 분들 잘하시나 봐요. 본인이 또 잘하고 하니까 주위에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서로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집이 너무 항상 보면은 이제 집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안 좋아요. 비가 새고 하니까. 현재 세 식구는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파손된 지붕도 수리비가 없어 몇 년째 천막으로 덮어둔 채 지내고 있습니다. 완전 흙집이고 건들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싱크대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떨어져 보면 이제 또 주위 사람들이 와서 좀 해주시고요. 싱크대가 떨어져요? 이게 주저앉아 버려요. 갑자기 이제 우리는 번개친 줄 알았어요. 그때 나와 보니까 그릇 같은 거 다 내비쳐가지고 깨지고 막. 언제쯤이면 집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효빈이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거 옥석이 그 물품이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시원한 쿨매트거든. 네. 마침 잘 됐네. 그러면 좋으면. 감사합니다.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면서 올여름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었던 할머니에게 안성맞춤 선물입니다. 놓고 딱 누워서 시원하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곁에서 지켜본 봉사원들, 당장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효빈이까지 세 식구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집수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집을 좀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수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못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서 집도 좀 고쳐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가정 형편이 또 아저씨가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늘 열심히 밝게 그래도 살고 있은 게 옆에서 볼 때 감사하죠. 고맙죠. 학교에서 돌아온 효빈이와 외출에 나서는 할머니. 비가 내리면 한다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효빈이의 말에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할아버지. 헬쑥해진 모습이 효빈이 눈엔 안쓰럽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상태 어때? 문제? 문제 좋다가 안 좋다가 그러지. 왜? 지금은? 지금도 안 좋지. 네, 할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치? 그러지. 처음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효빈이의 지극정성으로 지난 5년간의 투병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말 잘 듣는 게 좋지. 그치? 나 말 잘 듣지? 맞아. 효빈이의 특급 애교에 할아버지도 힘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함께 집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아버지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할아버지랑 헤어진 게 좀 많이 아쉬운가 봐요. 네, 할아버지 맨날 집에서 봤는데 이제 잘 못 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곁에 없어서 아쉬워요.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마치고 광주에 온 김에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러 온 효빈이. 사실 효빈이는 아직도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거기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바로 앞에 있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아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맞아. 지금 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비록 곁엔 없지만 하늘에서 지켜볼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은 효빈입니다. 오랜만에 광주에 와서 할아버지 얼굴도 보고 아빠도 만난 효빈이. 오늘 일정의 마무리로 효빈이가 좋아하는 마라탕을 먹으러 식당을 찾았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마라탕을 효빈이도 꼭 먹어보고 싶었다는데요. 학교 급식에다 학교 급식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설문조사 때마다 마라탕이 먹고 싶다고 계속 썼는데 조리사 선생님이 그걸 해주셔가지고 애들이 맛있다고 했어요. 마라탕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효빈이. 할머니는 효빈이가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만 자라준다면 바랄 게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퇴원 후에는 세 사람이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대한적십자사가 여러분과 함께 효빈이네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